바프에서 등재가 됐습니다. 근데 무성서원 하나만 아니라 우리나라 9개 서원이 등재가 같이 됐어요. 근데 단정하고 검소한 무성서원 이랬는데 그 9개 서원을 불러보면 다들 경상북도에 많고 충청도에도 있고 전남에도 있고 경상남도에도 있는데 무성서원이 가보면 제일 단정하고 이쁘고 손을 안 대고 서원 자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성서원의 역사적 가치는 무성서원은 우리가 너무나 역사가 길어요. 신라시대 최초의 선생님부터 그 1906년 병호창이까지 너무나 이렇게 텀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지금 1615년에 그 통일신라 때 학자인 고은 최초쌤 기리교에서 성리학 교육시설이다. 근데 서원이 뭘까요? 서원은 뭐라고 생각하는? 서원은 학교예요. 그래서 서원이나 향교가 있는데 향교는 국립학교, 서원은 사립학교예요. 그래서 무성서원이 사립학교입니다. 근데 정읍에 무성서원만 있는 게 아니라 정읍에 너무 교육열이 많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남고서원도 있고 곳곳에 서원들이 있어요. 근데 사립학교가 이렇게 많다는 거 교육열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립학교에 해당하는 향교는 그 태인에도 있고 고부에도 있고 근데 그 제일 또 향교 중에서도 벽이 높은 건 고부 향교예요. 그래서 고부 향교를 우리는 중설이라고 하는데 중설이보다 더 높은 게 그 대설인데 대설이는 나주에 있는 향교나 그 다음에 그 성균관대학교 있는 성균관 그런 데가 대설입니다. 그래서 무성서원은 이런 데인데 그 다음에 최초 선생님이 태산태수로 그 왔을 때 최초 선생님 너무 선정을 베푸고 이러니까 선생님을 기리는 뜻에서 생사당을 세웠다는데 생사당이 뭐냐면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한테 제사를 지내는 그 사당이에요. 그래서 정준희 선생님이 또 그 향약당 세웠다는데 정근희 선생님 누구실까요? 우리 지금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마 그 상충국을 배울 텐데 상충국은 아마 수능 시험에 최고 단골 메뉴. 그래서 상충국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정근희 선생님이 무성서원 옆에 터를 잡으시고 오늘 날이 좋으면 아마 정근희 선생님 생각터도 돌아볼 예정이에요. 근데 그 지분 기성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근희 선생님 생사터를 돌아볼 텐데 정근희 선생님이 무성서원 온천마을에 자리를 잡고 경치가 너무 이뻐서 상충국을 쓰셨답니다. 그 상충국이 우리나라 그 가사문학의 효시라고 해요. 그래서 가사문학관이 어디 가냐면 담양에 있는데 원래는 정읍에 있어요. 맞아요. 가사문학에. 그래서 정근희 선생님 최초로 쓰셨고 그 다음에 그 정근희 선생님한테도 그 이렇게 태산사로 그 지금 대학에 계시는데 그 다음에 그 여기 신담 선생님이라고 나오죠. 근데 신담 선생님 누구냐면 신숙주 신숙주 말 들어봤죠? 신숙주가 누구냐 하면 그 세조라고 안 하고 그냥 수양대군이 단종한테 그 왕위를 뺏을 때 우리는 그 수양대군한테 왕위를 넘겨줄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육신이라고 들어봤죠. 근데 우리는 죽어도 수양대군한테는 왕위를 넘겨줄 수 없어요. 그래서 수양대군 나중에 세조가 되는데 목숨으로서 바쳤는데 이 신숙주라는 사람은 나는 노선이 달라. 그래서 나는 신숙주 편에 수양대군 편에 들어야 해서 우리가 그 추석 때 그 친구들이 가만히 들어보면 추석 때 녹두에서 그 싹 나는 숙주나무를 많이 하는데 숙주나무가 제일 빨리 쉬어요. 근데 왜 숙주나무라고 했냐면 신숙주가 변절을 했기 때문에 숙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근데 홍에서 나는 것은 콩나무. 입이 조금 타서 물 먹고 해도 되겠죠? 네. 대답을 크게 해줘야 돼.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무성서원의 제일 뒤에 태산사라고 사당이 있는데 거기에 신담 선생님 들어갔는데 그러면 신담 선생님 어떻게 해서 신숙주하고 뭐가 되냐면 신숙주의 증손자라고 그래요. 근데 신숙주가 수양대군한테는 세조한테는 더 없는 명신이었다. 나는 노선이 달라. 나는 세조
노선에 서서 난 세조하고 정치를 잘 해볼 거야 했는데 그 정치를 아무리 잘했어도 요새는 변절자 이러는데 그분의 손자인데 이 신장 선생님이 여기 와서 너무 정치를 잘해서 이 사람을 기리고자 생사장을 세워서 다시 태산사에 합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태산서원으로 발전을 시키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그 아까 말했죠. 9개 서원 중에 제일 간결하고 이쁜 서원이 무성서원이라고. 근데 무성서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근데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무성서원이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옛날 그대로. 근데 지금 사람들이 보면 아 이런 것이 학구야 할 정도로 너무 소박해요. 근데 무성서원에서 선비들이 공부할 때만 어느 서원 못지않게 그 선비 정신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앙인물이라 했는데 재앙인물이 뭐냐면 무성서원의 그 기능은 공부하는 기능도 있지만 옛날 선현들을 제사 지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일 뒤에 그 사당이 있고 앞에 그 재앙하는 공간인데 우리는 이런 것을 앞에는 그 공부하는 공간 뒤에는 해서 앞에 전학 후묘 이럽니다. 전에는 그 공간이 그 공부하는 공간인데 강당인데 그 교실과 같은 역할을 그다음 후 쪽에는 묘가 있다는데 어른들을 모시는 사당을 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학 후묘에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성서원에 이렇게 그 오신 분 중에 최치원, 신장, 정극인, 송세림, 정원충, 김양묵, 김관 이러는데 여기에서 제일 주목하셔야 될 분들이 앞에 세 분들 최치원, 신장, 정극인 선생님. 그 다음에 7분의 위패가 모여있는데 9개 서원 중에 제일 많이 모셔있는 서원이 무성서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말이 나와버렸죠. 가사문학의 효시라고 상충고비. 그래서 그것을 친구들은 고등학교 갈 때 거의 상충고를 알고 가야 이제 수능에도 좀 아마 요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학자를 함께 기르는 특색이 있다고 태인 의병의 거점. 이것은 뭐냐면 무성서원에 가면 그 강당 앞에 말고 조금 비껴서 들어갈 때 오른쪽에 병호창의 기적비라고 하나가 있는데 병호창의 기적 다닐 때 배울 때는 을사보호주약이라고 배웠거든요. 교과서에서는 을사죄약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을사늑약 이게 맞아요. 늑자가 무슨 늑자면 굴레. 그래서 무성서원에서 공부한 선비 2분을 중심으로 가 좀 계시는데 의병을 일으킬 때 그 중심 일으켜서 순창까지 가는 동안에 순창 아시죠? 고추랑 유명하는데 거기 순창을 가는데 한 800명에서 1000명이 모였더래요. 근데 그 1000명이 이렇게 전라도에서 의병이 일어나서 이렇게 그 조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니까 그 관군을 보냈는데 관군이 누가 오냐면 일본 사람들하고 싸우기로 했는데 조선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비들 중심으로 그러면 우리끼리는 피를 보고 싸울 필요가 없다. 거기서 해산을 하고 그 임병찬 선생님하고 최익현 선생님하고 2분이 대마도로 잡혀가십니다. 근데 대마도로 잡혀가실 때 우리가 너무 뭉클한 게 그 잡혀갈 때 최익현 선생님은 자기 신발에 우리 흙을 넣어가지고 갔다고 그래요. 그때 주시는 선생님한테 이 말을 들었어요. 최익현 선생님이 여기서 승부를 하시고 여기 비가 여기다 서 있다. 그 비를 보면서 얼마나 내가 가슴속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선생님이 아들이 2명 있거든요. 근데 아들 2명한테 어떤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엄마가 돼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안중근 의사 어머니가 제일 훌륭하신 것 같더라고 어머니 중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안 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나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같은 어머니는 못 될지라도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엄마를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무성서원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물 잠깐 먹고 갈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80명에서 100명이 모일 테니까 무성서원에 다리 아파서 못 가니까 무성서원 여기서부터 무성서원이니까 그 학교 공부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어른들을 모시는 제사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몸가짐을 바르게 해라 해서 홍살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어디 가실 때 홍살문만 보여도 말을 탁 내려서 정중하게 걸어갔다. 그것도 홍살문 안에서는 절대 떠들면 안 되고. 그래서 내 친구들도 그 무성서원에 언제 오시면 홍살문 들어가면 친구하고 잡담하다가도 좀 자세를 바르게 하고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유네스코 인증서 딱 있는데 아까 말한 것이 이게 그 유네스코 등재된 인증서예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이쪽 그 영어로도 된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한국의 9개 서원에 가면 반드시 이게 있어요. 근데 또 오늘 그 제가 권하는 것은 이쪽에 뒤에 영어로 써진 인증서를 한번 보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앞에서만 보고 가요. 근데 뒤쪽에 보면 영어로 인증서가 써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그 말을 해서 여기는 더 이상 그 설명은 필요 없고 또 이렇게 보면 현가루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그 교문이나 같은 역할이에요. 아까 그 홍살문은 들어갈 때 그 서원의 영역이다 그 표시가 됐다면 이것은 현가루는 교문 같은 역할인데 여기 보면 지금 문이 3개가 있죠. 하나, 둘, 3개. 근데 그 들어갈 때 예법이 있어요. 서원에 들어갈 때.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갈 때 오른발을 들여서 왼발을 합창해서 발을 떼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가운데 문은 뭐하러 이렇게 대문을 닫아놨는 거예요? 가운데 문은 제사 지낼 때 제사 음식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임금이 계신다면 오른쪽 가운데 문으로 임금이 들어가시고 그러면 제사 음식이 지가 혼자 발 달려가 걸어간 게 아니라 제사 음식을 갖고 가시는 분은 오른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문을 우리가 신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현가루가 그러면 왜 현가루인가 하면 제가 몇 분까지 할까요? 여기서? 43분인데 좀 하는 대로 해볼게요. 네. 그래서 그 가운데 문이 신문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제사 음식을 들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제사 음식을 들어가는데 제사 음식을 이따 나올란가? 그래서 이제 제사 음식이 신문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현가루라는 뜻은 공자님 말씀에서 따온 이제 현가루랍니다. 근데 공자님이 그 중국의 어느 마을을 지나다 보니까 막 노랫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공자님이 중국에서 그 어려운 책에 보면 주유열국을 하셨다 하는데 공자님이 중국을 몇 년에 걸쳐서 그 넓은 땅을 돌아보는 건 주유열국이라고 해요. 근데 어느 마을에 가서 보니까 그 마을에서 막 노랫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이 생각하셔서 이렇게 바쁜 농사철에 너희는 왜 노래를 부르고 노냐 이랬더니 공자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살기가 너무 편해서 이럽니다. 정치가 편해서 이럽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자기 제자 자유라는 분이 그 마을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을이 크지도 않는데 너무 태평성대에서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큰 인물이 될 자유가 작은 마을에서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그 소 잡는 데 쓰는 칼을 닭 잡는 데 쓰고 있구나 이랬는데 그러면 너는 여기 와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잘 그 마을을 다스리고 있냐 이랬더니 자유라는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공자님께서 알려준 대로 여기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따와서 현가불철, 그 다음에 현가불철은 뭐냐면 공부하기를 그치지 말고 하고 또 공부하다 노랫소리가 편안하면 노랫소리가 난다 해서 가짜가 노래 가짜거든요. 가는데 이런 걸 그러니까 뜻을 이렇게 부어서 이런 데도 이렇게 이런 걸 현가루라고 붙입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실까요? 또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 현가루 옆에 비석들이 있는데 비석들이 그닥 중요하진 않은데 저쪽에 비석 하나가 흰 비석, 이 비석이 나중에 가보면 뜻이 굉장히 있어요. 그것은 누구냐면 대원군의 형님 이채영이라는 분의 비석이 있는데 이채영이라는 분이 누구시냐면 여기 칠보에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 상당히 긴데 칠보에 오셔가지고 무성서원이 한때 47개 서원만 남겨놓고 전부 해처를 시킬 때 해처에서 면허게 했다 해서 하지만 이야기가 좀 길어서 이야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 비석들은 좀 무성선에 거쳐간 사람들, 그러니까 그 여기 맨 처음에 오른쪽에 좀 사인 김인기 비석도 있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무성선에 그 많이 협조를 하신 분 같고 아까 그 세계유산 등재미가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그 다음에 무성선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안쪽으로 들어가 지금 무성선에 지금 무성선 이렇게 그 지금 편액이 있거든요. 이런 거 액자를 또 액자다고도 하고 편액이라고 그래요. 근데 무성선에 가보면 이게 지금 공부하는 교실이에요. 근데 교실이 그러면 추워서 겨울에 어떻게 공부하고 여름에 뜨거워서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께서는 공부를 할 때 추위와 더위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면 추위와 더위를 무리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초딩들이 와서 선생님 겨울에 추워서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웃기는 소리로 야 겨울에 패딩 입으면 되지 무슨 소리야 이랬거든요. 아는데 좀 썰렁하지 않은가요? 겨울에 패딩 입고 공부하면 되지. 근데 그때 패딩이 어디 있겠어요? 내복도 없던 시절에 옛날 어른들은 이런 데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도 하시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 공간을 보면 지금 방이 있는데 부엌도 있는데 여기는 방은 누구 방이냐면 무성선에서 제일 높으신 교장선생님이 쓰시는 방. 그래서 부엌이 있는데 무성선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부엌 아궁이 있는데 연기 나오는 곳은 없어요. 근데 연기가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마당에 전부 깔리는데 그 굴뚝이 있어갖고 연기를 쑥쑥 빼면 방이 되게 따뜻한데 따뜻한 방에 있으면 공부하는 데서 잘 매운다고 굴뚝을 안 만들어요. 근데 연기가 빨리면 온 마당에 연기가 빨리면 좋은 점이 연기가 그 목조 건물에서 제일 무서운 게 불나는 거고 그 다음에 흰개미거든요. 근데 그 연기가 흰개미로 쫓아요. 그래서 그 무성선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흰개미들이 여름에 요새 친구들이 지금 아파트 살고 시멘트 건물에 살아서 흰개미를 못 볼 텐데 여름에 까만 날개 달린 개미들이 막 날아다니면 그게 흰개미인데 흰개미가 제일 무서운 게 지금 목조 건물이에요. 그래서 익산의 그 원불교 본전이나 그 다음에 선운사 참당함 이런 데는 전부 흰개미 시설을 닮았어요. 그래서 무성선에서도 지금 안 보이는데 이런데 흰개미를 그 표집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이렇게 그것들을 꼽아놔서 흰개미를 보호하는데 지금은 불을 안 돼서 그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지금 강당이고요. 근데 강당에 오늘 갔으면 친구들이 지금 한 강당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더 실감이 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은 뭐냐면 여기는 교무실과 같은 역할인데 무성선에서 필요한 집비들도 다수에 넣어놓고 교무실 같은 역할인데 또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좀 몸이 불편한 학생은 교무실에 가서 쉬기도 하고 그래서 교무실 같은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이렇게 보면 기둥에 뭐라고 막 써있죠. 한문으로. 근데 이게 뭐라고 기둥에 이런 것들 뭐라고 하냐면 주련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련은 무성서원에서 어떻게 하고 이 서원은 어떻게 무슨 뜻이 있다 이런 것을 주련을 읽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 주련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두 번째 주련이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는 지금 확실하게 안 나는데 좀 땡겨서 보면 되는데 제가 땡기는 기술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여기서 월삭 참배 향례 양정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월삭이 초하루 보름에 가서 서원 그 사당에 계신 분들이 잘 계신가 보고 양정일에 양정일이라면 2월 8월 정자 들어간 그 음력으로 그 할머니들이랑 어른들이 보는 책에는 밑에 뭐 정자 이런 들어간 날이 있는데 그 정자 들어가는 1년에 2번 날에 제사를 지낸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춘추, 강마, 경의, 사자 이러는데 봄, 가을 이런 뜻이 아니고 춘추는 그 공자님 말씀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따라서 공부를 한다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지금 여기가 뭐라고 하면 헌규, 교을, 그 다음에 남전, 고약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그 뜻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헌규, 교을은 우리가 4대 향약이라 해서 우리가 그 헌법도 없고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자체적으로 다스린 것이 향약이에요. 그래서 향약의 4대 덕목인데 그 4대 덕목을 한 장씩 따는 것이 범규돌이에요. 그래서 남전보약은 뭐냐면 향약을 맨 처음에 실시한 데가 중국의 남전마을이에요. 그래서 남전마을에서 여씨 형제가 그 향약을 맨 처음에 했다는데 여씨 형제가 했던 고자가 옛국자인데 옛 약속을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무성서원에서 6개 그 주련 중에서 제가 제일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개 주련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무성서원에 지금 그 강당 옆에 여기하고 여기 뒤에 그 은행나무가 굉장히 크게 있죠. 그 은행나무가 굉장히 큰데 왜 그러면 서원이나 향교에 가면 은행나무를 심는가 하면 은행나무는 그 공자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곳에 살구나무가 있었다고도 하고 은행나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공자님이 가르치던 곳을 우리는 행단이래요. 은행나무 행자를 써서 살구나무 행자도 되거든요. 근데 은행나무가 무슨 뜻이 담겨있냐면 이 친구 나중에 퀴즈 안 맞춰도 선물 하나 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메모를 해요. 진짜요? 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다 보거든요. 박수 한번. 이렇게 열심히 들으면 그래서 이제 그 은행나무가 벌레를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열매가 되게 많이 열려서 은행나무 같이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이 되게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벌레는 그 시류에 물들지 않고 이런다고 그래서 은행나무를 심고 우리는 은행나무를 반드시 심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전주 향교 옆에도 은행나무가 있고 서울에 향교 그 선풍산에 가도 은행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가 그 사당으로 들어가는 태산사 문이에요. 근데 태산사 문도 아까 똑같이 산문이 있죠. 근데 그런 역할을 하고 태산사 들어갈 때 여기 지금 계단이 6개가 있는데 계단을 올라갈 때 그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저 학생 저 친구 좀 어디 좀 가봤는데 이런 소리 할 때 계단에 올라갈 때 이렇게 정면으로 가지 말고 계단도 옆으로 대걸음으로. 왜? 그 거기 뒤에는 어른들이 계시는데 어른을 정면에서 반드시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어른을 생각하면서 가라고. 그래서 사찰에 절에 가도 부처님 계신 곳이 한가운데인데 친구들이 가서 부처님 앞에 한가운데 가서 부처님을 바라보지 말고 그 옆에 문에 가서 이렇게 보는 것이 원칙이래요. 부처님은 계시는 곳이 대웅전 이렇게 써있죠. 근데 대자는 큰 대자. 부처님같이 높은 사람이 없다 해서 그런 상식을 갖고 있었으면 오늘 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태산사인데 태산사에 문을 안 연 것을 찍었어요. 근데 태산사에는 아까 7분이 계신다는데 제일 가운데 최천쌤 계시고 오른쪽에 3분, 왼쪽에 3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태산사는 친구들이 태산사에 찾아오면 언제든지 문은 그 해설사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하면 대화하면 될 거예요. 근데 태산사 가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무성성 강의를 들었으니까 태산사 가면 어른들한테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예법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최천생 명정이에요. 최천생 명정이 태산사 한가운데 딱 있습니다. 최천생 명정을 보시면 굉장히 그 선명하고 잘 그려진 것 같은데 이것은 그 우리 고장 그 누구지 섭지 최훈신사님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최훈신사님은 신태인에서 활동하고 어진화가라고 했는데 어진이 임금의 초상을 그리는 화가이래요. 그래서 전주에 그 태조 영상도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최천생 명정은 그 박물관에 가도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이런 영상을 그 영정을 그려서 이모하는 건 이제 이모해서 봐야 돼. 사실은 진품은 박물관 수장고에 넣어서 대대로 보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병호창이는 아까 설명을 해서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병호창이 이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기숙사 건물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는 기숙사로 쓰지 않고 고직사로 썼다는데 고직사는 뭐냐면 제사 지낼 때 제비 같은 것을 도와주는 거. 그래서 여기가 강당으로 이렇게 쓰는데 강당도 지금 이제 붓글씨 연습하고 이런 걸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편에 하나만 설명하고 해설을 마칠 텐데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읽어야 돼요.
근심, 지목, 풍력, 불,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근심, 지목, 풍력, 불, 이랬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용비어천가 2장 1절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용비어천가는 어느 때 쓰셨죠? 세종 때 썼잖아요. 근데 세종대왕 때서 이제 그 세종 때 용비어천가가 했는데 1장 1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해동의 용룡이 나라샤 이랬는데 조선의 경국을 노래했고 2장 1절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랬는데 그 무성서원이 오랜 세월을 거치다 보니까 뿌리가 깊어서 이런 뜻을 했는데 여기 누가 하셨냐면 2019년 7월 6일 아까 선생님 잘못 말했네. 아들이든 그래서 7월 6일 날 무성서원이 등재가 됐는데 오랜 세월을 견디다 보니까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이랬다 해서 우리 여기 직전에 그 도지 사셨던 송하진 지사님께서 이 편액을 써오셨어요. 그래서 송하진 지사는 그 글씨도 잘 쓰지만 그 아버님이 또 글씨를 너무 잘 쓰는 명필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선비 집안이고 글씨를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송하진 지사께서 이걸 써왔는데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해석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문제를 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그 강의를 해주신 안인내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인내 선생님이 자기 소개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를 좀 와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 곳이 있어요. 안인내 선생님이 근무하는 곳. 손 들고 자야! 손 들고 화우 역사관. 화우 역사관? 근대 역사관? 화우 근대 역사관? 어떻게 정답을 할까요, 선생님이? 화우 근대 역사관? 네.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박수. 그다음에 두 번째. 무성서원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시기에 그 최치원을 기리기 위해서 건립한 성리학 교육시설이라고 나와 있었죠. 그럼 거기에 최치원 선생의 호가 있었어요. 호는 뭘까요? 호. 네, 정답 나오세요. 난 이거 못 맞출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두 번째 문제 끝났고, 이제 세 번째, 계속 이제 무성서원에 관련된 문제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아까 이 사당이 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제사, 네? 정답. 역시 열심히 들은 학생은 문제를 내기도 전에 바로 정답을 맞춰버리는. 감사합니다. 역시 안인혜 선생님께서 희망을 느끼실만 하네요, 진짜. 네, 그 다음에 무성서원에는 인물이 최치원 선생 말고도 많은 한 7분 정도가 이제 배양되어 있는데 그 인물들을 다 얘기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힘들겠죠. 하긴 저도 좀 외우기 힘든데 그 중에서 배양된 인물 중에 정극인 선생님이라고 있었습니다. 들었죠? 네, 거기서 정극인 선생님이 지은 가사 문학의 효시라고 알려진 여기 예, 정답입니다. 어떻게 느낌만 쓰는데요? 이렇게 잘 맞추면 나도 열심히 들어서 문제를 뽑았는데 너무 힘든데 지금 문제를 낼게. 그 다음에 무성서원의 문루. 이건 어렵다. 문루. 네, 맞습니다. 현가루입니다. 못 들었어요. 문루? 나오세요. 네, 무성서원에 딱 가면 정면에 딱 있는 게 현가루예요. 아까 공자 선생님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했죠. 네. 이번 문제 좀 어려웠죠? 그럼 다음 문제. 무성서원의 정문에 있는 졸려요?
어떡하지? 나 눈이 딱 맞췄네. 미안해요. 그 무성선 정문에 있는 게 현가루고 그 무성선에 이제 들어갈 때 이렇게 붉은 뭐 하나 있다고 했죠. 네, 정답. 이 문을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조용히 해야 한다는. 이게 무성선이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무성선이 그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고 이제 양반들을 숙청할 때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양반들의 어떤 사적 재산이 되는 그렇게 좀 되는 어떤 서원들을 철폐하라는 서원 철폐령을 내렸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전북에서 유일하게 해당되지 않은 것이 무성서원입니다. 네, 무성서원이 정답일 리는 없고요. 무성서원인데 이 무성서원은 1696년 숙종이 무성이라는 현판을 내려서 이 서원이 됐습니다. 이 서원을 뭐라고 할까요? 아니, 땡. 무슨 서원으로 됐다고 얘기합니다. 살서원? 어? 살서원이요? 아니 정확하게. 사의 사의 땡. 사해 땡. 사의 땡. 네. 사가 나오겠다. 사행성. 진짜 좀 그렇지 않냐? 네? 자신 있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사액서원 정답. 사해? 아니야. 사휘 사행 아주 재밌는. 그래서 무성서원 사액서원이 됐어요. 그다음에 우리 정읍에는 고현동 향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고현동 향약이 아까 선생님이 향약이라는 거는 백성들을 어떤 다스리기 위한 지금 시대의 어떤 법률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고현동 향약을 정국인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5,000원권에는 누가 있어요? 율곡이. 그리고 1,000원권은? 그죠. 그분들이 시행한 향약보다도 가장 먼저 시행한 향약이에요. 되게 놀랍지 않아요? 처음 알았죠? 네, 그래서 보물로 지정된 고현동 향약인데 이 향약을 그냥 뭐 이 유명하신 이왕이나 이 분들이 그냥 했을 건 아니고 중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그 중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마을 이름이 뭐였을까요? 여기도 있어. 여기 있죠. 우리 갈 수도 있어요. 정답. 답전? 남전? 왜 정읍에도 남전마을이 있어요? 뒤에서 막 알려주죠. 죽여버린다 진짜. 네.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문제는 한 2문제 정도 남았어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무성서원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다시 내주실 거고요. 마지막 2문제 중에 1문제. 아까 우리 그 문화재를 이제 보존을 해야 돼요. 그죠? 그냥 내버려두면 이제 무너지고 하니까 우리가 보존을 해야 하는데 목조 건물에서 가장 위험한 곤충이 있다고 했어요. 그 옆에 친구. 정답입니다. 잘 들었네. 이건 내가 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아니 니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채치원 영정 봤죠? 네, 채치원의 영정을 그렸던 어진화가
아예 아니고 어진화가 누굴까요? 최용식. 예, 정답입니다. 이게 숫자를 잘못 셌네. 일단 퀴즈는 그럼 다 끝난 걸로 하고 나중에 이제 무성선으로 지금 이동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일정상 아까 안인대 선생님이 PPT로 여러분의 강의를 했고 제가 오늘은 또 여러분과 함께 투어를 잠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또 비가 이렇게 너무 예쁘게 내려서 투어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성서원에 앉아서 무성서원의 기가 굉장히 좋답니다. 그 족자를 쓰는데 같이 함께 했었어요. 송하진 그때 도지사님과 함께를 했고 제가 무성서원에 유네스코 등재되는데 마음적으로 굉장히 큰 힘을 보탰고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정 같은 곳이고 또한 이 신태희는 제가 한 8년을 살다가 지난 4월 달에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또 이 또한 또 친정 같은 곳이어서 무성서원할 때 현가루가 나왔죠. 그래서 현가루는 아까 물론 선생님 말씀은 이제 각자 해석이 달라요. 예와 악을 중시하는 그래서 무성현가 일경이에요. 칠보에 그 다음에 상춘가곡 그래요. 우리가 아까 상춘곡이 가사문학의 효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사문학은 이제 사문고라고 그래요. 유역이라는 건 뭐냐면 흐르는 물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진강에 흐르는 흐름을 완전히 바꿔서 동진강 쪽으로 흐르게 해서 그 성진강 요역 발전소에 가면은 3개의 폭포가 있어요. 그게 관인데 그걸 폭포라고 표현을 해서 화경폭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서원이나 향수의 재산은 전부 다 생식으로 그래서 밥도 짓지 않고 생에 여기서 갔을 때 음식을 오늘 말하는데 여러분 청춘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뭐였을 것 같아요? 연애죠. 맞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운동을 하다가 저기 현관 위에 올라서 혹시 우리 왕실여종 신녀들처럼 예쁜 처자가 지나가지 않나 어떤 호시탐탐 노렸던 곳이 아닐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농담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7분의 그런 훌륭하신 우리가 여러분의 롤 모델이 있죠. 여러분
아빠도 모르는 척 지나가요. 무성서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왔는데 해설사 선생님과 다른 여러 선생님들이 다 알려주시고 그래가지고 무성서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 답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무성서원에 가서 좋은 경치 봐서 너무 좋고 오늘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서 좋았습니다. 무성서원에 대해 잘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무성서원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무성서원 다녀오면서 잘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 비가 와도 무성서원은 너무 예뻤고 너무 좋았습니다. 무성서원에 관심이 없었지만 이번 기회로 인해서 무성서원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저희 자랑스러운 정읍의 문화유산 무성서원을 많이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무조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